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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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규칙적으로 이번 주 내내, 그쵸? 10시부터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퇴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애매한 10시라. 그쵸? 저희 아이들도 10시에는 거의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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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들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지금 프로젝트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캡처하라는 이유가 뭐죠? 캡처하라는 이유가 원래 없던 규정이잖아요. 프로젝트 소개하는 그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프로젝트 신청하실 때 이미지 첨부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인증을 위해서 그 화면만 딱 캡처하시는 거는 본인 손해예요. 아시죠? 왜냐하면 그걸 인증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프로젝트 진행에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설명도 안 듣고 소개해 준 것도 그냥 듣지 않고 그냥 교재가 탐나서, 혹은 옆집 아이가 해서, 혹은 내가 그 교재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 자료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의미 없어요. 진짜로. 아셨죠?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해요. 프로젝트 통과 못하는 것보다 왜 내가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시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 모든 규정을 다 완화하고 이 번거롭지만 인증을 해서 신청하실 때 첨부하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죠? 맨날 보다가 또 안 보면 섭섭하잖아요. 자, 오늘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또 복습 시간입니다. 자, 우리 엄마들 라이브 방송을 제대로 듣고 계셨는지, 안 듣고 계셨는지 또 확인하는 리뷰 시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열심히 들었어도 또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요. 원래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면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 그렇거든요. 자, 다시 복습. 이제 엄마표 영어를 시작을 해요. 우리는 키즈북토리 목표는 영어를 과목으로서 점수를 잘 맞고 리딩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 아시죠? 키즈북토리의 모토,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영어를 언어답게 사용하는 아이들로 키우자예요. 그리고 영어책 읽는 것이 습관화가 되는 거, 영어책 읽는 걸 즐기는 거, 엄마가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언어다운 영어를 하기 위해서 단계를 또 다시 빨리 훑을 거예요.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겠죠. 어제는 조금 걸렸어요, 시간이. 자, 1, 2단계. 1, 2단계 목적. 1, 2단계 프로젝트를 왜 진행하는지. 목적. 얼른 후다닥 하세요. 어제 한번 우리가 거쳤기 때문에 오늘은 답변을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1, 2단계. 영어를 처음 접해요. 그럼 듣기부터 해야 되는데, 자, 어디에 목적을 두고, 네, 소리 음가? 네, 소리 노출 의미, 이해, 그죠? 소리를 익숙해지고, 그 들은 소리를, 이 의미를 이해하게끔 하는 거예요. 소리와 의미를 연결하는 거였어요. 1, 2단계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모든 프로젝트, 1, 2단계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항상,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이가 소리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프로젝트 진행할 때 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 찾아야지, 우리 아이가 이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엄마표라고 했어요. 잘하셨어요. 자, 3단계. 우리 단어 소리만 듣고 의미만 알아요. 근데 우리 또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모든 정보 습득하려면 문자를 알아야 그 모든 정보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 정보라는 것이 다 문자잖아요. 그쵸? 물론 소리로 듣는 정보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3단계?
소리와 문자의 연결. 혹시 오늘은 빠르시네. 오늘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소리와 글자, 소리와 문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 소리와 문자의 연결이 한계가 있겠죠. 1, 2단계에서 듣고 이해했던 기본적인 어휘, 그쵸? 그런 이해를 가지고 거기까지만 소리, 문자를 우린 연결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찌됐건 소리와 문자를 연결하는 거를 아이가 체득을 해서 이제 글자만 봐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리딩이라는 것은 글자만 읽는다고, 소리내서 읽는다고 리딩이 아니라고 했어요. 리딩의 궁극적인 목적. 리딩이라는 것은 뭐가 합쳐진 게 리딩이라고 했죠. 방금 3단계에서 했던 게 우리가 소리내어 읽는 거. 그쵸? 소리내어 읽는 거. 그쵸? 소리내어 읽는 거를 3단계에서 했는데 그게 완전한 리딩이 아니에요. 그쵸? 내가 소리내서 읽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게 리딩인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게 도와주는 것이 4단계 프로젝트였어요. 그쵸? 내가 읽어내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4단계였어요. 그래서 4단계에서 필요했던 것들이 기초 리더스였고 단계별로 잡아가야 된다고 했고, 그때부터는 즐거움으로 그냥 아이랑 막 놀면서 하는 영어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게 100%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리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도 솔직히 약간 부담스럽겠지만, 거부감이 들겠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쉽게 이 정도쯤이야 하는 걸로 리딩 습관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4단계였어요. 그래서 음독이라는 부분, 소리내서 읽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소리내서 읽는 거 한 권이라도, 짧은 거 한 권이라도, 혹은 좀 골라온 책이 좀 길다 하면 부분만이라도 아이가 소리내서 읽는 거를 하루에 한 권이라도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라고 했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리고 문자 리딩을 시작을 하면 엄마들이 꼭 그거에만 또 몰입을 해요. 아이가 소리내서 읽는 거, 아이가 그냥 혼자 읽는 거, 이거에만 몰입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엄마가 들려주고 읽어주고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 애는 습관이 안 잡혀요 하는 건 엄마가 아이한테 너무 과한 양, 아이가 버거워하는 거를 던져줬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정도쯤이야 해서 가볍게 5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양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5분 이내로. 내가 아이가 한번 앉았을 때 그 5분 이내로 할 수 있는 양을 주셔야 돼요. 아이마다 똑같은 책을 줘도 어떤 친구는 10분, 20분, 30분 걸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5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 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양을 가지고 아이들 습관을 만들어주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초 리딩을 4단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랑 함께 리딩 습관, 기초적인 습관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어제 음독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단계부터는,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5단계 본격적으로 왔어요. 이제 기본적인 단순한 문장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림과 어떤 리더스북에도 그림이 있잖아요. 리더스북에도 그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리더스북에도 그림이 있는데 그림과 문장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걸 우리 아이들이 리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먼 미래에 바라보는 거는 그림의 의존도 없이도, 그림에 의존하지 않아도 글만으로도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아이들이 소설책을 읽든 챕터북을 읽든 좋은 문학 작품들을 읽을 수 있는 기본기가 생기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텍스트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심어줘야 돼요. 그쵸? 그런데 스토리를, 텍스트만을 가지고 스토리를 즐기려면 스토리 자체가 탄탄해야 돼. 구성이 탄탄하고 재밌어야 그림 없어도 스토리에 몰입을 할 수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엄마는 맨날 엄마 표현하면 집중 듣기 언제 해요? 집중 듣기 언제부터 하고 몇 분부터 해요? 몇 분 해요? 무슨 책으로 해요? 엄청 질문 많으시고, 엄마 표현을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집중 듣기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희 사실 둘째도 집중 듣기를 굉장히 잘한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네, 집중 듣기예요. 근데 집중 듣기라고 하면 안 된대요. 원래 맞지 않대요. 그냥 소리만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 청독이에요. 귀로 책을 읽는 거예요. 귀로 책을 읽는 거. 여기서부터 5단계서부터는 듣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청독,
흔히 말하는 집중 듣기를 통해서 아이의 그 책 이해 수준을 높여가야 돼요. 리더스북과는 좀 달라요. 초기 리더스북은 막 스토리가 탄탄하고 막 흥미진진하고 그러진 않아요. 재미난 에피소드는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도 스토리 구조가 탄탄한 스토리는 아니거든요. 기초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집중 듣기를 통해서 스토리가 있는 텍스트를 가진 그런 리더스북 한 3단계, 4단계 정도의 그런 스토리가 구조가 어느 정도 있는 책으로부터 집중 듣기, 청독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아이가 글 읽는 이제 그림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텍스트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왜 그게 하필 청독이 필요하냐? 청독 싫어하는 아이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독 싫어하는 아이들 분명히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싫어하진 않고요. 아이한테 청독도 습관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솔직히 청독 필요하다고 봐요. 아이가 힘들어라 해도 힘든지 않은 범위 내에서 1분 앉아있을 수 있으면 1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분 앉아있을 수 있으면 2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충분히 저는 집중 듣기 하루에 10분, 20분은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독 정말 효과가 좋고요. 청독은 진짜 100이면 100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청독을 만약 한다면. 근데 그 과정에서 엄마가 너무 아이한테 부담스러운 청독의 양을 주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거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청독의 효과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 그리고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하는 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엄마표 영어의 진짜 꽃이에요. 이 부분을 잘 엄마들이 지혜롭게 견뎌 나가고 지혜롭게 아이와 함께 꾸준히 집중 듣게 할 수 있는, 청독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청독은 엄마가 읽어주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챕터북도 엄마가 읽어주면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스토리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엄마가 읽어주다 보면 힘에 붙여서 아이의 흐름을 아이가 더 듣고 싶어 해도 엄마가 힘들어서 못 읽어주는 경우가 많고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토리 구조가 있는 것으로 청독을 하라는 의미는 이때부터는 CD의 오디오를 이용해서 아이가 혼자 이야기에 몰입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거. 근데 왜 청독이 5단계에서 필요하냐 하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아까 리딩이라는 것은 소리 내서 읽는 것과 의미 이해라고 했어요. 근데 청독은 소리 내서 읽는 거를 누가 대신해줘요? 내가 소리 내서 읽어요? 아이가 소리 내서 읽어요? CD나 엄마가 대신해서 소리 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이는 소리 내서 읽는 힘을 다 오로지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쏟겠어요? 의미 파악에만 에너지를 쏟으면 돼요. 그럼 당연히 내가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책의 수준보다 살짝 높아도 아이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엄마들은 습관을 잡는데 청독 습관은 어떻게 잡냐? 청독 습관은요. 처음에는요. 스토리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그 집중 듣기 수준의 책은 청독 수준의 책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ORT 5단계 매직키. 어찌됐건 뭐 스토리 구조가 탄탄하진 않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 과정이 최소한의 과정이 담겨 있는 게 저는 매직키라고 하거든요. 매직키 5단계, 그러니까 ORT 5단계 그 정도 수준부터 집중 듣기를 하는데 자 이제 집중 듣기 할 수준이 됐네. 그래, 너 엄마는 CD를 틀 테니 너는 혼자 들어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집중 듣기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랑 같이 CD를 앉아서 들었어요. 내가 읽어주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그럼 엄마가 목이 아프니까 읽어주는 대신 그럼 엄마가 CD를 틀을 테니까 우리 같이 책장 넘기면서 같이 보자 라고 해서 그거부터 저는 집중 듣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우선 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ORT 그냥 기준으로 그냥 샘플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제 집중 듣기 청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ORT 이제 5단계 정도 수준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친구여서 ORT로 집중 듣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혼자서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CD 틀어놓고 엄마랑 같이 책장을 넘기면서 같이 보는 거죠. 같이 웃으면서 같이 즐기면서 보는 거예요. 한 권 정도 했는데 아이가 한 권 너무 쉽게 끝나. 그러면 아이한테 은근히 물어보세요. 야 이거 너무 짧지? 그냥 우린 2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럼 강요하는 거잖아요. 한 권 너무 재밌다. 그냥 우리 한 권 더 들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2권씩 듣는 게 이제 아이 수월한 거예요. 엄마랑 2권씩 보는 게. 그러다가 중간중간 엄마가 엄마 잠깐만
잠깐만 뭐 하고 올 테니까 잠깐 동안 듣고 있어봐. 그러면서 아이가 혼자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혼자 듣는 습관이 잡히도록. 그렇게 해서 5분, 10분 이렇게 늘어가는데 그 10분이 자, 한 달 동안 5분 하세요. 2달부터는 뭐 10분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딱딱 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의 그 제한선을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ORT 5단계를 이제 너무 이제 쉽게 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책 수준을 높이면 뭐 5분, 7분 되겠죠. 뭐 아서 스타터라든지 프로기 같은 거는 뭐 한 권당 뭐 7분에서 10분 정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권 듣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조금씩 느는 거예요. 책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집중 듣기를 하려면 몇 분부터 그럼 습관을 들여야 되나요? 그럼 몇 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책의 수준을 높여가면 집중 듣기의 수준 책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책 수준이 올라가면 집중 듣기 시간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아이 수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나아가시면서 책 수준을 그렇게 야금야금 높이시는 거예요. 야금야금. 그런데 엄마가 야금야금 어떻게 높이시나요? 어떻게 높이나요? 하시는데 그냥 계속 들이밀어 보는 거예요. 같이 하면 이거 되게 재밌대. 이거 한번 들어볼까? 해서 먹히면 듣는 거고, 아 이거 너무 재미없어 하면 이제 다른 책 골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미 위주로 계속 가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한 발 올라가면 책 수준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어느 순간 챕터 듣기예요. 어느 순간 챕터. 근데 그 시간이 금방 오진 않아요. 금방 오진 않아요. 듣기량이 이전부터 많이 채워져 있었던 친구들은 그 챕터북으로 가는 시기가 좀 빨리 오고, 너무 리딩부터 시작했고 듣기량이 충분치 않았던 친구들은 느리게 가요. 챕터북까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가 책의 수준을 높여감에 있어서 그래도 점검은 해봐야 되겠죠. 아이가 이 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조금 한 권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권 정도는 좀 꼼꼼하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왜냐하면 그냥 설렁설렁 읽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어휘들을 다 놓쳐요. 예전에는 그림으로 다 유추가 가능했던 수준의 책으로 했으나 5단계 정도부터는 스토리 구조가 어느 정도 탄탄하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와 텍스트, 문맥 유추를 통해서 단어를 이해하고 유추하는 그거는 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정말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정말 쌓아놓고 하루 종일 영어책만 보는 친구들은 굳이 어휘를 꼼꼼히 챙기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읽는 친구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엄마들이 조금씩 단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해 수준을 조금 챙겨가는 게 좋은데, 그때 필요한 게 5단계 프로젝트들이에요. 5단계 프로젝트들, 리딩, 정독에 관련된 거죠. 한 권의 책을 엄마랑 같이 재미나게 읽고 그거에 대한 활동지들을 푸는 게 정독이잖아요. 그쵸? 그것이 5단계 프로젝트예요. 그거를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묵독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묵독은 필요한데요. 청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 묵독 시작하셔야 돼요. 네. 청독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묵독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다양한 폴리를 상대로 혹은 저 옛날 아이들을 했던 방법으로 관찰을 되게 저는 잘 하는 편이거든요. 관찰을 하면서 왜 묵독하는 게 힘들까? 묵독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끌까? 하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요 근래. 그런데요, 묵독은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오는 게 어느 정도 집중 듣기 습관이 잡힌 후에 묵독이 편해져요. 억지로 묵독해라 해서 묵독 시간을 주어진다 한들 청독이나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요, 묵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림만 봐요. 네, 그래서 청독이 안정될 때까지는 묵독을 억지로 시키실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묵독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프로젝트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프로젝트 저 5단계. 작년 겨울학기 때는 제가 4단계에서 포드 프렌즈라는 프로젝트를 집어넣었는데, 책 수준이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그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휘가, 거기 안에 사용되어 있던 어휘들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5단계로 요번 학기부터는 5단계로 조정을 했어요. 포드 프렌즈. 근데 이 교재를 제가 딱 처음 받아봤을 때 교재가 정말 잘 만들어졌고, 이거 잘만 풀어내면 아이들 스피치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끌어낼 수 있겠다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좋은 교재는 알아봐 주시나 봐요. EBS에서 요번에 새로
런칭을 또 했죠. 잠시만요. 이제부터 저의 프로젝트부터 소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꿈책맘님하고 책냥이님, 그래맘님 5단계 프로젝트들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플레이 앱스토어에서요. 펀 리딩이라는 거를 앱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면요. 이거를 포토프렌즈 책을 네 24권이 전부 탑재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진짜 활용하세요, 여러분. 듣기까지 다 가능해요. 책 페이지도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같이 함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어디 뭔가 종이책까지 함께 활용하기도 너무 좋아요. EBS에서 이렇게 또 런칭을 해주셔가지고 앱으로도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펀 리딩. 액티비티 슈트도 있고. 뭐 무료일까요? 펀리딩이에요, 펀리딩. 그래서 이거 집중 듣기로 이것도 시작하셔도 괜찮겠죠, 그쵸? 그죠? 집중 듣기 할 만한 책들로 다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이제 포도프렌즈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도프렌즈는요, 이렇게 아이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휴고, 되게 소심하지만 똑똑한 우리 스마트한 휴고 캐릭터, 그리고 베카, 되게 적극적이고요. 그런 아이예요. 여자아이지만 디자인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손이 하나가 없기는 한데 아빠가 로봇공학자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팔까지 만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성격도 쾌활하고 되게 멋진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 레미. 저는 이 셋 중에서 레미가 가장 정가더라고요. 둥글둥글하고 성격도 좋고 아이들 동생도 잘 돌봐주고 저는 이걸 보면 약간 쌤이 생각나서 저희 아들 둘째 아들이 생각나서 되게 정가하는 스타일이에요. 음식 만들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야기가 다 다르나요? 그런데 스토리는 다르겠죠. 왜냐면 아이가 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도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사는 곳도 다 달라요. 하지만 같은 또래의 친구예요. 세 명은 서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같은 연령을 가진 친구들이고 주제가 똑같아요. 특이한 건 주제는 같은데 캐릭터는 달라요. 풀어내는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ll About Me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제가 7가지예요. All About Me, 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Mom, 내 엄마에 대해서. Dad, 나의 아빠에 대해서. 그 다음에 siblings, 나의 형제자매들에 관련된 거. 그리고 pets, 애완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dreams, 나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hobbies, 나 취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personality는 내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all about me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쵸? 동생이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어요. 베카 같은 경우는 남동생이 하나가 있고요. 휴고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외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레미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여자 동생이 있어요, 둘이. 그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는 재미가 굉장히 크고요. 책 문장 자체가 되게 좋고 단어도 되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글밥이 많은 건 아닌데 쉽지만은 않아요. 어휘들이 이렇게 뭐 성격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어휘를 봤을 때는 이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7살 친구들인데요. 뭐 7살 아니어도 그보다 어린 친구들도 이거보다 나이가 있는 아이들도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나랑 비슷한 부분이 누군가는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휴고랑은 나랑 이런 점이 같았는데 또 다른 주제에 관해서는 또 레미가 나랑 좀 비슷해. 또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우리 베카하고 비슷해. 이렇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서 아이가 몰입하고 그 아이들을 빗대어서 내 것으로 표현해내는 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자, 지금 오러바우미를 볼게요. 우선 레미부터 볼까요? 네, 어휘가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4단계 제가 5단계로 올렸는데 보시면 문장 글법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 프로젝트 이거 4단계 아니야 하실 텐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어휘가. 이건 쉽죠. What's up? 물어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이는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은 얘는 아파트에 사네요.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고 그렇죠? 이렇게 내가 하는 요리를 나누는 거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한대요. 운동도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휴고도 그쵸? 똑같은 나이예요. 하지만 이렇게 3층 집에서 사네요. 3층에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얘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책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빌딩 만드는 걸 좋아해요. 놀이터 만드는 거 블럭으로. 근데 나중에 건축공학과가 꿈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카는요. 딱 봐도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겠죠. 똑같은 나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로봇 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옷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큰 빌딩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애완동물을 키우고 나는 옷 만드는 거 취미 삼아서 좋아하고 이런 스포츠, 외향적이래요. 이런 것들 되어 있어요. 다 다르죠. 근데 이 책은요. 뒤에 이렇게 주제 관련한 활동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양하게 아이 입장에 비추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백화처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주택에 사는 친구들, 혹은 뭐 천막에 사는 나라에 따라서 뭐 보트에서 사는 아이들 이렇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액티비티 페이지에 이렇게 활동지처럼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 책 자체에. 모든 책마다 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 8가지 주제로 다른 캐릭터들이 새롭게 풀어나가는데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 8권이잖아요. 그래서 4주차 주제를 진행을 하고 5주차에는 포도 스피치 대회가 있어요. 말하기 대회 말고 저희가 다른 말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내가 그냥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무거나 말하기 대회? 그래서 4가지 4주차까지의 주제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 하나 선택해서 그거를 나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나의 엄마를 소개하거나 나를 중심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주차마다 그런 주제 하나 선택해서 말하는 거를 이제 그러면 한 학기에 2번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포도클럽 한남동의 포도클럽 영어 유치원 원장님께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되게 친절한 코멘트를 되게 자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원장님의 코멘트를 듣고서 또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1번, 2번 참여했을 때마다 아이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진짜 눈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못해도 도전하세요. 무조건 못해도 도전하세요. 그러면 발전해요. 아무 말 대잔치. 그렇게 해서 각각. 이건 백화의 레슨 플랜이에요. 8주차. 그쵸? 이렇게 돼 있고, 백화도 있지만 레미도 8주차. 그리고 휴고도 8주차.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백화를 하시든, 휴고를 하시든, 아니면 레미를 하시든 상관없어요. 원하는 캐릭터로 하나만 인증하시면 되고, 이거는 책이 필수기 때문에 책 인증을 하셔야 돼요. 구매는 공부 참여가 필수가 아니라 책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전 구매자들도 그리고 키즈북들이 공부는 아니었지만 다른 뭐 서점에서 구매하셨던 분들도 모두 참여 가능하세요. 이거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돼요. 레슨 플랜, 한글 해석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활동지 보내드리는 활동지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아이들마다 3장의 활동지가 매주 발송돼요. 이렇게 단어, 책 속에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책 속에 등장하는 문장 완성하기, 그 책 속 그림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는 그 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내용 확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레미도, 메카도, 휴고도 각각 3장씩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주제가 아까 All about me, my mom, my dad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에 관련된 추가 활동지들을 보내드려요.
이건 이제 All About Me에 관련된 첫 주차의 추가 활동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다양하게 놀아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 이런 것들도 추가 활동지로 제공해 드려요. 이렇게 해서 푸드프렌즈는 가고, 엄마반은요, 엄마반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고, 아니면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엄마만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말하기가 아니라, 엄마는 책을 읽고 그 주제에 관련돼서 나를 또 표현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어 글쓰기 엄마들 시작하실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만 그냥 하라고 신청하시지 마시고,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하면 좋겠어요. 엄마도 그냥 필사라도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차이는 캐릭터예요. 내용도 달라요. 왜냐면 각각 그 캐릭터마다 처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배경에 따라서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카의 애완동물과 레미의 애완동물과 휴고의 애완동물은 다르겠죠. 그리고 베카의 엄마 아빠 직업들도 다 달라요. 그쵸? 베카 이 캐릭터들의 엄마 아빠 직업들도 다 다르고 형제자매 있는 환경도 다 다르겠죠. 주제는 동일하나 스토리는 안에는 다 달라요. 그쵸? 주제는 같아요. 네, 8살 올라가는 아이도 괜찮아요. 아, 스피치 상장 오늘 받으셨어요? 네. 진짜 많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책 내용 자체가 좋아서 기본적으로 이 8개 주제만 아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어느 자리에 가서든 내가 영어로 스피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 내용도 좋고 어휘도 되게 잘 담아주셔서 활용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참여하셨더라도 스피치로 해서 또 참여들도 많이 하시고 아셨죠? 그죠? 엄마반 하면서 아무 말이나 영어로 끄적끄적. 네, 엄마들은 그냥 영어로 그냥 쓰세요. 무조건 써보세요. 그리고 영어로 무조건 말해보세요. 그래야지 영어는 늘어요. 그냥 나 정확하게 해야 돼. 부끄러워. 이러면 영어 늘 수가 없어요.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저희 라이브는 영작도. 그럼요. 영작도 늘어요. 왜냐면 말을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어떤 친구는 말하는 거 쑥스러워해도 또 글 쓰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어찌됐건 많이 하고 어찌됐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하면 아이들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포도프렌즈 소개 마무리하고요. 신청은 말씀드렸지만 17일날 프로젝트 엄마반 아이반 따로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교재 공부도 17일날 다 오픈될 거고, 이거는 책이 필수기 때문에 공부가 필수가 아니라 책은 필수기 때문에 첫 주차에 책은 인증해 주셔야 돼요. 키즈북토리 프로젝트 중에서 책으로 해야 되는 거는 공부 필수는 아니지만 책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다 책이 첫째 주에 인증이 돼야 돼요. 책이. 정거는 아니더라도 꼭 책은 다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그 책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 책을 첫 주에 다 인증해 주셔야 돼요. 책 없는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필수는 아니나 책을 구해서 하셔야죠. 왜냐면 그 책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대여하시든 옆집에서 빌리시든 준비는 하시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리딩이 처음이면 어제 했던 것들이 더 나으세요. 네. 네. 포도프렌즈는 인증해야죠. 자료를 그냥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포도프렌즈를 인증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포도프렌즈 인증. 인증하세요. 포도프렌즈 인증. 자꾸 인증 타임을 제가 자꾸 까먹어요. 이게 1점대 중반 후반은 될 거예요. 1점대 네, 중후반 정도는 될 거예요. 이게 어휘가, 문장은 되게 쉬운데요. 어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리딩이 처음이라 하시면 읽기를 위한 거라면 네, 어제 프로젝트가 훨씬 더 나으시겠죠? 네, 캡처하시면 돼요. 포도프렌즈 참여하실 분들은 캡처하셔야 돼요. 이런 프로젝트구나.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이해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럼요. 풀쟁 안 해도 교재 다 가지고 계시면 네, 참여 다 가능하세요.
이미 완주하신 분들도 참여 한 번 안 해봤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 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분홍이지. 저거 뒤집어 놓을까요? 우리 쳐다보는 것 같네. 자, 이렇게 인증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왜냐면 이원 라이브 방송은 저장이 바로 안 돼서 제가, 아셨죠? 어제 라방 들으셔요. 어제 카페에 다 있어요. 제가 어차피 본방 사수 시간이 애매해서 본방 사수 못 하시는 분들은 제 방 꼭 보시라고 24시간 제 방도 걸어 놓지만 키즈북돌이 카페 공지에 가시면 봄학기 가이드 라방이라고 해가지고 게시판에 글이 올려져 있어요. 공지 게시판에. 거기 보시면 제가 그날 라방 했던 것들 다 차곡차곡 업데이트해서 링크 걸어 드리거든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끊고 나서 다시 연결해서 우리 꿈책맘님, 책냥이님 그러면 연결해서 설명 듣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